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싱크대의 하부장을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싱크대 하부장에 제가 이렇게 이름을 달아놨는데요. 자, 이 부분 싱크볼이 배치될 개수대 부분 하부장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너비가 830이고 반반 중간이 415씩 해서 양쪽에 문이 달리도록 구성을 할 겁니다. 자, 여기서 하부장 높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상단 메뉴에 인테리어 KBB 수납장 다시 열어주세요. 자, 첫 번째 크기 탭으로 가서 크기 먼저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비는 830, 깊이는 680, 총 높이는 840, 수납장의 타입은 하부 수납장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부 수납장이기 때문에 다리가 있는 상태로 진행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수납장 문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코너 키높이장을 만들 때는 이 문 탭은 넘어갔었는데 문이 없기 때문에 하부장은 문이 생성이 될 거기 때문에 문 탭에서 기본값을 정의를 해줍니다. 자, 패널의 종류를 슬라이드를 이동을 해서요. 자, 비치 코프스 패널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선택한다고 해서 화면에 뭔가 적용돼서 나타나진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문을 생성했을 때 기본 패널을 이것으로 하겠다라고 기본값을 정의를 해놓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 패널의 손잡이에 대해서 손잡이는 여기서 숨기기를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문 패널은 생성이 되지만 문 손잡이는 이제 생성이 되지 않도록 체크를 해서 기본값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지정한 요 손잡이가 있다면은 문을 생성을 했을 때 자동으로 요 선택된 손잡이도 같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끌게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측면 패널로 넘어갑니다. 이 선택된 패널은 미리 보기 화면에서 빨간색 테두리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 보면은 아이콘에도 보이지만 여기 양쪽 측면이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파랗게 선택이 되어 있죠. 선택하는 면의 방향을 이렇게 아이콘을 자세히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서도 붉은색 테두리가 나타나는 패널이 현재 선택된 패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확인을 해주세요. 자, 기본 패널은 사이드 코프스 패널 돼 있는 요거 아마 이게 기본값으로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이 상태로 두겠습니다. 자, 그런데 윗면 패널, 우리가 여기 위에는 싱크볼이 배치될 거기 때문에 윗면이 이렇게 막혀서는 안 되겠죠. 여기에서 상단 패널, 측면 패널 설정 사용 끄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미리 바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런 패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격이 조금 더 좁은 걸로 선택을 해두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요 간격, 거리를 지정을 하고 싶다면은 선택하신 후에 마찬가지로 프로파일 수정하기 요 연필 모양 아이콘 누르시면은 요 거리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나타납니다. 자, 요거는 어디서 설정이 됐냐면은 요 부분 있죠? 구멍이라고 나오는 부분 여기에서 요 거리값만큼 40만큼 요 양쪽에 바가 설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빨간색 테두리만큼 패널에 구멍이 생성이 됨으로 해서 양쪽에 바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취소하겠습니다. 지금은요. 자, 그 다음에 뒷면 패널도 마찬가지로 뒷면이 지금 옆면 패널과 동일한 패널 종류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은 뒷면은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얇고 좀 저렴한 패널을 사용을 하죠. 자, 요 설정도 끄시고 뒤에 보면은 백 코프스 패널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팅이 없는 요 뒷면 패널로 설정을 하고요. 자, 그 다음 문 탭으로 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요 내부에는 이제 싱크볼이 배치되고 배관이 이렇게 내려오고 할 거기 때문에 내부 분할은 만들지 않습니다. 바로 문을 배치를 하는데 자, 문에서 다중문 짝으로 자, 요거 선택을 합니다. 미리 보기에 이렇게 초록색 테두리로 점선으로 표시가 되죠. 자, 여기에서 전체 덮기 체크하시고요. 항목수는 2개, 문이 2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생성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문 패널에서 기본값으로 설정해준 문의 패널 종류로 양쪽 문으로 배치가 돼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일반 설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반 설정에서 자, 상대적 높이 자, 바닥에 배치되는 하부장이기 때문에 상대적 높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2D에서 보여지는 선의 색깔 검정 그대로 둘 거고요. 레이어는 변경을 할게요. 우리 요 키높이장은
배치한 후에 레이어를 변경을 했는데 이 하부장은 여기에서 레이어 추가해서 레이어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맨 밑에 새 레이어 추가 있죠? 자, 누르면은 레이어 관리창이 한 번 더 뜹니다. 자, 여기에서 모든 레이어 선택된 상태에서만 새 레이어 추가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자, 새 레이어 추가하고요. 자, 레이어의 이름을 변경을 합니다. 주방 하부장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확인. 자, 레이어는 추가한 후에 다시 한번 여기서 선택을 해주세요. 주방 하부장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2D 표현은 2D 도면에서 표현되는 요 미리 보기인데, 자, 여기에서 닫힌 문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닫힌 형태의 문으로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열린 문으로 하면은 열린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자, 닫힌 문으로 선택을 하고요. 자, 저장 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장 탭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의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하부장, 개수대 이렇게 이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카테고리는 나의, 자, 하위 카테고리를 우리 아까 만들어줬던 거 있죠? 주방, 수납장, 하위 카테고리 선택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키높이장을 이동해줬던 그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시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목록에도 나타나고 확인할게요. 자, 마우스 끝에 나타나죠? 자, 개수대 위치에서 클릭해서 배치를 하는데, 자, 요 부분에 오스냅이 정확히 걸리지 않는다면 일단 한번 클릭해서 배치하시고 우클릭한 다음에 선택하시고 끝점을 선택하시면 여기 끝점 마커 이동이 나타나죠? 이동 선택하시고, 자, 여기 선이 있는 요 2D 레이아웃의 끝점 선까지 이동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됐고요. 저장된 라이브러리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개체의, 나의, 주방, 수납장에 여기 저장된 라이브러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어서 하부장 여기 쿡탑이 들어가는 요 레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양념 서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양념통이 들어가는 레일 서랍을 구성을 할 거고요. 쿡탑이 들어갈 거고요. 일반 수납장이 들어갈 공간입니다. 전체가 1230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자, 다시 인테리어 메뉴에 KBB 수납장 열어주세요. 자, 여기에서 처음부터 이 모든 설정을 다시 또 패널 설정, 뒷면 패널 설정, 그 전체적인 높이 설정 다시 하는 것보다는 이미 우리가 개수대를 만들 때 개수대 수납장에서 기본값을 다 설정을 해놨습니다. 요 설정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필요한 것만 수정을 해서 작업을 할게요. 우리 요 목록에 보면은 여기 하부장 개수대 좀 전에 저장해둔 수납장이 나타납니다. 이거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설정되어 있는 문 설정을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문 탭으로 가서 지금 문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왼쪽에 X 표시 이거 누르게 되면은 들어가 있는 문 설정이 삭제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크기 탭으로 다시 들어가서 필요한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다른 거는 모두 똑같아요. 어차피 이제 같은 그 하부장으로 배치되는 거기 때문에 높이가 다를 리가 없죠. 높이가 다르면은 상판을 생성을 할 때 단차가 지겠죠. 그렇게 이제 일부러 설계할 리는 없으니까요. 그죠? 자, 높이, 뭐 깊이 이거는 다 동일하고 너비만 수정을 합니다. 너비 1230. 자, 그 다음 분할기 탭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분할기. 자, 내부 칸을 이제 나눠줄 텐데요. 단일 수직을 일단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눕니다. 이 옵션을 체크를 해주세요. 앞에서 나눕니다. 왼쪽 분할의 크기, 왼쪽, 오른쪽입니다. 왼쪽 분할의 크기를 200으로 지정을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200이라는 뜻이고요. 그죠? 생성을 누릅니다. 이거는 미리 보기 상태일 뿐이에요. 이 생성 버튼, 이 초록색 체크 표시를 눌러야지만 생성이 진행이 됩니다. 자, 생성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칸이 두 개가 생겼기 때문에 어떤 칸을 선택을 할지 이 중심에 보면은 초록색 화살표로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생깁니다. 이렇게 선택한 칸에 대해서 한 번 더 분할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내가 선택한 칸에서 상위 레벨로 이동하고 싶다면은 여기 왼쪽 상단에 이 빨간색 요 선택 표시 있죠? 이거 누르게 되면은 전체가 다시 선택이 됩니다. 오른쪽 칸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오른쪽 칸 선택하시고 똑같이 단일 수직인데 이번에는 왼쪽 분할의 크기를 620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성 버튼을 눌러서 생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총 3칸이 됐습니다. 그죠? 자, 이 중에서
가운데 칸을 한 번 더 선택을 합니다. 선택됐죠? 내가 어떤 칸을 선택을 하고 있는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칸이 좀 복잡해지면은 내가 엉뚱한 걸 선택을 해놓고 생성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예, 그러면은 본인이 작업하는 본인도 헷갈리게 되기 때문에 미리 보기 화면에서 선택된 칸을 잘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단일 수평 선택합니다. 단일 수평 선택하고 하단의 높이, 요게 하단이에요. 상단이 될 거고요. 하단의 높이를 150으로 지정을 합니다. 생성 버튼을 눌러서 칸을 생성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전체 칸이 구성이 됐는데요. 문 탭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문 탭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요 칸, 자, 이걸 먼저 선택을 하시고 문을 생성을 해주겠습니다. 문은 좌우 열기 선택을 해주고요. 자, 전체 덮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문이 열리는 방향은 오른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은 힌지가 여기 있고 문이 이렇게 열리겠죠. 자, 일단 생성해 볼까요? 자, 생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문이 닫혀 있는 형태라서 이게 어느 쪽으로 열리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자, 맨 첫 번째 탭으로 이동을 해보면은 3D 표현 여기 옵션이 있는데 여기에서 약간 열림 혹은 완전 열림 눌러봅니다. 자, 이렇게 열리는 거죠. 이렇게 열립니다. 자, 방향이 헷갈릴 때는 요 3D 표현을 한번 변경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확인하셨으면 닫힘으로 다시 변경을 하고 다시 문 탭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문을 하나 생성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서랍 탭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문 옆에 여기 보면은 서랍을 생성할 수 있는 서랍 탭이 있습니다. 자, 누르시고 중간에서 하단에 있는 요 칸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 여기 문이 생성된 칸이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칸이기 때문에 선택이 되어 있는데 선택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단일 문 있는 선택을 해주시고요. 생성하겠습니다. 자, 서랍도 마찬가지로 문에서 설정해둔 기본 패널, 전면 패널 설정 그대로 같은 소재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칸을 선택을 할게요. 자, 이 부분도 서랍이 생성이 될 건데 단일 문 있는 똑같습니다. 종류는요. 생성합니다. 그러면은 서랍이 일단 생성이 되긴 했어요. 자, 그런데 얘는 이제 레일이 있는 양념통 그 서랍을 우리가 설정하기로 했는데 자, 서랍이 조금 열려 있어야지 안에 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까 문 열리는 방향을 확인했을 때 우리 3D 표현 부분에서 완전 열림, 약간 열림 이렇게 설정을 변경을 했었는데 이걸 하셔도 되고요. 혹은 자, 서랍은 이제 보이기만 하면 되니까 미리 보기에서 분해해주는 옵션도 있어요. 분해, 약간 분해 이렇게 떨어져 있죠? 완전 분해 하면은 요 내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랍 같은 거는 이렇게 완전 분해 선택을 해놔도 되겠죠? 자, 요 부분입니다. 자, 요 안에 지금 보니까 서랍 전면 패널은 요거 하나인데 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요런 서랍에 대한 객체는 다음 탭, 요 밑에 서랍 객체 탭으로 가서 기본 값과 동일을 끕니다. 스탠다드 드로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한 칸밖에 없어요. 이거 끄시고요. 자, 여기 보면은 Narrow Proud Storage 드로워 있는데요. 자, 요거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다중으로 칸이 구성되어 있는 서랍 라이브러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분해 안 됨으로 변경을 할 거고요. 자, 요 부분 오븐이 배치가 될 거예요. 오븐. 자, 가전제품 탭으로 이동을 합니다. 가전제품. 자, 여기에서 요 칸에 배치될, 이 칸이 선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 칸에 배치될 여러 가지 요소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 오븐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식기세척기, 식기건조대 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객체를 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목록 중에서 오븐을 선택을 해도 되고 혹은 우리 그 불러왔던 기본 객체 중에서 오븐이 있어요. 그걸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여기 오른쪽에 라이브러리 추가 버튼, 파란색 플러스 버튼 있죠? 누르시고 자, 라이브러리 창에서 객체 나의 주방 실습용 객체 우리 불러왔던 카테고리 누르시면은 여기 오븐이 있습니다. 이거 선택하시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자, 목록에 추가됐습니다. 자, 요거를 생성을 해야지만 여기 나타납니다. 지금은 선택만 돼 있는 상태예요. 자, 생성.
오븐이 요 칸에 딱 맞게 배치가 됐는데 이 원본 객체 크기 그대로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원본 객체 사용 요거 체크합니다. 그러면은 이 칸의 크기랑 상관없이 객체 자체가 가지고 있던 원본 사이즈로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위치를 조금 이동을 해주는데요. 지금 바닥 부분이 이렇게 면이 번쩍번쩍 하는 게 보이시죠? 면 두 개가 중첩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살짝 이동을 좀 해줄게요. 자, Z축 오른쪽에 보면은 자, 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데 이 색깔 잘 보세요. X, Y, Z축입니다. X, Y, Z. 그리고 이 화면에도 여기 축이 나타나죠. 이 축을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Z 간격을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이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은 요 10mm씩 이동이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값이 있다면은 이렇게 값을 넣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Y축 방향으로 조금 이동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뭐 이 정도 마이너스 80 정도 이동해주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 적당한 위치는 보면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할게요. 자, 일단 일반 설정 탭으로 넘어가서 자, 상대적 높이는 없죠. 자, 레이어는 아까 우리가 만들어준 주방 하부장 레이어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2D 표현은 닫힌 문으로 설정을 하고요. 저장 탭에 갑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하부장 개수대 이거를 사용을 해서 지금 이렇게 쿡탑이 있는 수납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저장 누르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 덮어쓰기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름을 지정을 하겠습니다. 하부장 쿡탑 나의 주방 수납장 카테고리 그대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확인 됐죠? 확인 다시 하시고요. 마우스 끝에 이렇게 달려 나옵니다. 레이아웃 위에 배치를 합니다. 우클릭해서 종료 3D에서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카테고리 개체 나의 주방 수납장에도 여기 추가된 목록, 저장된 목록을 확인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부장 작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